자, 합시다. 보세요. 관점이 여러 개 있는 거야. 일반항을 잡아서 대입하는 것도 돼. 함수의 극한처럼 푸는 거. 두 번째는 그냥 숫자가 변하는 추이를 보고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면 제일 좋아. 세 번째는 뭐 안 되면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됐지? 그러면 지금 여기를 봤을 때 다행히도 여기 써 있는 이 표현이 일반항이에요. 그죠? 그잖아. 그러면 이 일반항을 이렇게 줬을 때 그냥 여기 앞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되지. 근데 예를 들어 여기 앞에다가 리미트를 붙인다라고 봤을 때 n이 무한대로 가는 건데 수열의 극한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그 함수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예외적인 상황인 거지. 진동이라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만 그냥 홀짝홀짝 집어넣을 때마다 요거였다가 바뀔 거니까 얘는 진동하겠죠? 다만 나머지 것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해놓고 4x 빼기 1이니까 무한대다라고 봐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요약하자면 그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에 n제곱이 붙어있는 경우만 좀 조심하시고, 대신 얘는 음수에 n제곱이 붙어있는 건 맞지만 봐봐. 마이너스 2분의 3의 n제곱을 한번 그래프로 그린다고 해봐요. 점을 찍는다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쯤이야. 근데 2 집어넣으면 4분의 9잖아. 4분의 9하고 2분의 3 중엔 얘가 더 크죠? 왜냐면 내가 곱한 값이 1보다 크니까. 그 말은 여기의 간격보다 조금 더 큰 만큼으로 떨어지겠다는 얘기지. 그럼 또 곱하면 이거보단 더 크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부호가 왔다 갔다 바뀌는 건 맞지만 그 진폭이 아까처럼 뿔마 1로 일정한 게 아니고 얘는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 아예 발산이겠죠. 됐어?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나올 거야. 등비수열의 극한이거든. 근데 그때 이거의 절대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이따 얘기할 거야. 그래서 결국 정답은 그냥 5번이 아니고 몇 번이야? 3번이구나. 맞죠? 왜냐면 얘는 뿔마 1로 왔다 갔다 바뀔 거니까 분자는 2였다가 마이너스 2였다가 하겠지만 분모는 매우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답이 0이 될 수밖에 없지. 대신 나머지 것들은 다 발산하거나 진동한다. 47번. 상식적으로 집어넣고 계산해도 전혀 지장 없다 이런 얘기야. 넘어갑니다. 51번.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런 객관식용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 값 자체가, 이 함수 값 자체가 그냥 얘랑 똑같다고 놓고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됐어? 그러니까 2의 a의 n 플러스 2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의 an 플러스 1 플러스 10이잖아. 그지?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아래 첨자가 다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모양에서 내가 만약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린다라고 해버리면 그때는 이 표현과 이 표현이 같아지는 거지. 됐나? 그래서 얘를 그냥 이 알파라고 잡으면 이런 식으로 풀어서 a 알파 값이 구해진다 이런 얘기죠. 2분의 3이라고. 재미없어. 저 이거 넘어가도 되나요? 이거 넘어가도 되나요? 아, 이거는 내가 해줄 게 아니라고 난 생각해. 58번에 다 보자마자 얼마야? 조유한 얼마야? 1번이지? 1이 아니고? 그래,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시그마로 바꿀 수 있으시면 되는 거고. 62번 봐봐요. 아까야 시그마 같은 수열을 다뤘으니까 걔는 된다 치는데 또 오랜만에 로그 만나면 또 그럴 수도 있잖아. 봐봐. 미치 같은 로그의 연산은 덧셈이면 곱한다. 뺄셈 나눈다. 맞죠? 그러니까 얘를 나눈다고 생각해버리면 앞에 있는 저 두 개는 2의 n 플러스 1과 2의 n 빼기 1을 곱하는 거지. 그 다음 뒤에 있는 얘는 여기 2를 여기다 올려주면 제곱인 거니까 그 제곱을 나눈다고 이해해도 되지. 그리고서 혹시 이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어. 이걸 해놓고 나서 리미트가 나중에 붙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왠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거는 이거를 생각한 다음에 그거에다가 무한대를 붙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후관계가 뒤집혀도 돼요. 그냥 로그 2를 해놓고 이 진수 자리에 리미트 처리를 먼저 해도 된다. 그래서 리미트 해놓고 이제 이 네모가 그대로 들어간다고 치면 이 네모 값이 얘를 만났을 때 4가 되겠지. n제곱분의 4n제곱이니까. 이해됐어? 지금 이해한 거야? 응. 왜냐면 생각해봐봐. 이게 여기 써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읽으면 얘가 된다. 그리고 리미트를 붙인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파악하는 건 그게 아니고 n이 무진장 커진다고 봤을 때 과연 얘가 얼마한다. 얘가 얼마길래 그게 로그를 만나면 답이 뭐가 나올까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리미트랑 로그의 순서를 뒤집어도 된다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를 또 왜 되는 거지? 하고 막 나무 이렇게 쳐보지 말고 그냥 의미적으로 그런 거야. 알았어? 왜냐면 다 내가 옛날에 했던 짓이야. 책을 어딜 봐도 이게 나갈 수 있다고 안 써 있거든. 근데 답지는 다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그 대강 또 이해는 되고. 근데 뭐지 싶은데 그냥 당연한 거예요. n이 커진다고 봤을 때 이 분수값이 얼마가 되길래 로그를 만나면 답이 나올까를 보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65번 최고차항 개수비가 같아야 되는데 그래야 수렴하는데 밑에가 1차니까 위에가 1차가 되려면 A는 0이죠. 그 다음에 1차항 개수끼리 비교한 게 3 나오려면 B는 9가 되겠지. 0 더하기 9니까 답은 2번이고 69번 같은 것 정도만 좀 유리화를 조심조심 하시면 될 것 같고 딱 쉬운 거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까 그래도 한 문제 검을 떴으니까 이건 해줘야지. 자, 옆에다가 이거의 켤레를 곱한다. 그럼 결국에 분자에 남아있는 건 합차 공식으로 4n제곱이랑 얘랑 빼질 거니까 남아있는 게 n밖에 안 남아있겠죠? 그 다음 분모에 남아있는 건 얘하고 얘인데 어쨌거나 얘가 1차니까 여기도 1차면 좋겠다는 거고 그럼 1차로 인정할 수 있는 건 얘도 인정할 수 있고 얘도 인정할 수 있지만 n은 인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답은 4분의 1인 거지. 자, 뒤에 가셔서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랑 이런 거 다 함수의 극한하고 똑같이 풀 거니까 넘어갈게요. 됐죠? 어디 보시냐면은 잠깐만 무슨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전에 구판을 풀었나? 심판이 아니고 못 찾겠으니까 만들어줄게. 봐봐. 이게 내가 못 찾는 건지 센에서 뺀 건지 모르겠거든.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문제니까 봐봐요. 자, 루트 11 됐어요? 그러니까 수열이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첫 번째 항이 얘고 두 번째 항이 얘고 세 번째 항이 얘고 이렇게 간대. 이거의 극한을 구하래. 됐지? 근데 여기가 루트 안에 11 루트 11 그 다음은 뭘까? 루트 안에 11 안에 11 루트 11 이렇게 있겠죠. 규칙이 뭐야 지금? 규칙을 말로 할 수 있겠어요? 전항에다가 11을 곱한 뒤 루트를 씌운다. 맞죠? 전항에다가 11을 곱하고 루트를 씌운다. 그럼 그 다음 것도 전항이 이만큼이잖아. 그 전항에다가 11을 곱하고 루트를 씌운다 이거지. 됐어? 그럼 이거를 수열의 일반항을 점화식으로 쓰게 되면은 다음 번째 항으로 가는 것은 전 번째 항에다가 11을 곱하여 루트를 씌운다죠. 방금 내가 말로 한 걸 식으로 쓰면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거에 땡땡땡땡땡땡땡땡 가서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에 묻고자 하는 게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을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봐봐. 만약에 이 값이 있을 거라면은 그 값이 있을 거라면 걔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an 플러스 1하고도 같은 거잖아. 이게 있다면. 여기다가 그냥 리미트 붙이면 되지.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루트의 11의 알파죠. 그래서 알파가 11이에요.
이해했어? 이해했어? 다시 이 요상한 규칙을 말로 할 수 있다면 점화식으로 쓸 수 있어. 근데 그거 자체가 어렵지. 근데 만약에 그게 됐다라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의 정답이 얘라고 했을 때 얘도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풀이가 전혀 논리적 하자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양변 제곱해서 알파는 0 또는 11인데 이걸 보고 알파를 0이라고 하는 또라이는 없을 거 아니야, 그지? 다 양수인데. 그러니까 11이겠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빠졌는지 내가 지금 눈이 먼 건지 안 보이네. 뭐 아무튼 나중에 만나시면 해보세요. 분명 언젠간 나와요. 언젠간 있어요. 자, 이 뒤부터는 개념 원리 책 말고 그냥 센으로 할 거고 샌드위치 정리랑 등비 수열의 극한이랑 도형 극한이랑 이렇게 3개만 처리하면 돼요. 그게 오늘 마지막 미션이고 됐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 좀 오답할 거 있으면 7시부터 8시까지 하고 바로 뒷단원 급수를 갈 거야. 됐죠? 여기를 빨리 해줘야 나중에 미분해서 천천히 할 수 있거든. 미분해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증명하는 거랑 외우는 것만 해도 그거만 해도 2시간이야. 나도 옛날에 대학교 알바할 때는 야 공식이야 외워 그냥 했는데 강사하다 보니까 그걸 증명을 해줘야 애들이 잘하더라고. 봐봐. 지금 하는 이 문제는 뭔가 부등식이 포함된 것의 극한이니까 이런 거를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루트 16의 n제곱 마이너스 n 그리고 n 플러스 1의 an 그리고 루트 16의 n제곱 플러스 3n 이거지. 자, 얘는 특히 서술형에서 조심하세요. 봐봐. 이거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푸는지는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an만 남기기 위해서 n 플러스 1을 나누겠죠. 나눠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여기까지는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본인이 서술형을 쓸 때 이렇게 쓰고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너는 감점을 당할 요인도 있다. 왜냐하면 부등식에서 뭔가를 곱하거나 나눌 때 얘가 양수여야만 안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문제가 자연수 n이니까 얘가 양수라는 걸 너가 안 써도 돼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서술형에서는 딴지 걸리기 싫으면 항상 쓰세요. 알겠지? 알아들었어? 응.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이 n이 자연수니까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 양수를 나눈 거니까 방향이 안 바뀌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한마디 한마디를 써줘야 괜히 꼬투리 안 잡히는 거고. 그 다음 거기다가 이제 리미트를 붙였을 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리미트를 3번을 다 붙여주게 되면 갑자기 등호가 생성된다 이런 건 맞잖아? 이런 거는 설명을 쓸 필요가 없어요. 교과서에 써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N과 BN과 CN이 이러한 상황일 때 리미트가 붙어버리면 여기에 극한에는 등호가 붙을 수 있음은 써 있는 거야. 교과서에. 그러니까 그런 건 너가 쓸 필요 없어. 다만 식 조작을 할 때 내가 얘가 양수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런 건 티를 낼 필요가 있죠. 됐어? 그러면 얘는 그냥 예시를 하나만 들면 이래. 자, 예를 들어서 봐봐. AN과 BN과 CN이 다음 같은 대소관계를 갖고 있을 때 만약에 여기다가 리미트를 3번을 다 붙여가지고 AN, 리미트를 붙여가지고 BN, 리미트를 붙여갖고 CN이라고 해버리면 이때는 크기는 유지가 되지만 등호가 붙어야만 한다는 얘기거든. 그냥 예시로 딱 하나 보세요. 가운데를 3이라고 잡고요. 얘를 3 더하기 n분의 1이라고 잡고 얘를 3 빼기 n분의 1이라고 잡으면 되지. 그럼 무조건 누가 봐도 자연수 n이 들어가면 여긴 음수가 여긴 양수니까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극한 처리해버리면 다 먼지로 갈 거니까 똑같은 거잖아. 이해됐어?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다음을 증명하라고 내는 건 또라이예요. 왜냐면 수능에선 그런 게 나오지 않는데 그런 걸 내신을 낸다? 굉장히 학교가 후지다고 볼 수 있어. 절대 안 나와. 알겠지? 해봤자 뭐 수행평가에 나오거나 하겠죠. 샌드위치 정리는 그냥 저렇게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91번 아까 말씀드렸어요. 삼각함수가 포함된 상태로 극한이 붙어봤자 걔는 끽해야 뿔마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저런 거 코사인의 n세타 같은 게 붙으면 이거 하나는 얘가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그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치만 얘가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감히 여기서 2차식들이 까불고 있는데 얘가 명함을 내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끽해봐야 숫자니까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얘가 정해지는 건 아니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n제곱이 있고 n제곱이 있는데 얘가 뭔진 모르겠지만 얘는 숫자니까 무시하자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죠. 이해됐지? 하고서 이제 94번. 자, 저렇게 수열의 극한의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제는 사실 저런 것만 세트 메뉴로 한 30개쯤을 나중에 풀어볼 거야. 내신 가서. 알겠죠? 지금 우리의 목적, 방학 때 일단 진도를 최대한 빼자는 관점에서 맞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니은이 맞아요? 하면 이게 아니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야. 이게 됐을 때 무한대 리미트가 붙으면 여긴 등호가 붙어야만 맞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을 판단할 때 기억이 맞을까? 기억이 맞을까? 자, 봐봐. 일단 디귿부터 할게. 해봐. 해봐. 자, 디귿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리미트 해놓고 함수의 극한이니까 fx, gx가 0으로 가면 리미트 fx가 0이거나 리미트 gx가 0이거나 이렇게 있을 수 있냐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거를 나랑 내신 대비했던 사람들 나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연산법칙처럼 우리의 상식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를 알고 있을 때 하나로 넘어가는 건 되지만 하나 갖고 두 개로 쪼개는 건 안 된다고. 됐지?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를 서술형에서 딱 정확하게 발레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으면 AN과 BN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써보세요. 곱해갖고 0 나오면 되죠? 곱해서 항이 0 나오면 되는데 각자가 0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으면 각자가 0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곱한 건 0으로 가죠. 이해했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봐야 되는 건 세상에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죠?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발레를 떠올려야만 하는 타이밍이 올 거거든? 발레를 떠올릴 때는 항상 진동부터 체크하는 거 알겠지? 그 진동이라면 숫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숫자가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대충 0이 나올까를 하면은 뭐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발레를 찾는다? 수열의 극한에서 무조건 진동을 체크한다. 함수의 극한에서는 뭐 분모가 0 가는 거 체크한다 뭐 그런 거였잖아. 그지? 그러면 기억은 맞는 거야. 맞는 건데 자, AN과 BN이 있어요. 여기에 A1, A2, A3, A4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에 B1, B2, B3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근데 이렇게 1라운드를 비교했더니 B가 커. 2라운드를 비교해도 B가 커. 매번 비교할 때마다 B가 커. 근데 어느 순간 얘가 힘이 졸라 커져갖고 무한대가 됐어. 근데 얘가 무한대가 아니라면 그건 어불성설이지. 무조건 얘보다 얘가 클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직관, 얘는 직관으로 푸는 거고 얘는 발레로 푸는 거지. 알겠죠? 근데 연습 되게 많이 필요한 거고 내신 때는 그냥 진리도록 줄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요. 해서 98번 보시면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여기 있는 문제 풀기 전에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지민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미안해. 튄 사람 없어요? 아, 내가 처리하면 돼요. 미안해. 세상에. 하던 거나 합시다. 저거 처리하다가는 손 못해. 봐봐. 야,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도대체 썩을 이걸 왜 배우지라는 생각 안 들어? 아니,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은데 왜 배우는 거야? 아, 그잖아. 봐봐. 1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야. 근데 지금 앞에 서 있는 얘가 얘기하는 게 계속 함수의 극한처럼 풀려매. 그럼 그걸 배운 사람들 입장에 얘를 왜 또 배우냐고 도대체가. 그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그 진동에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2단원의 이름이 급수야.
급수가 뭐냐면 급을 따지겠다 이게 아니고 영어로 시리즈거든. 합이야, 합. 알겠죠?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수열의 합이거든. SN. 자, 수열은 합이 있죠. 몇 항부터 몇 항까지 더해라. 함수는 합이 있나? 너 함수의 합 구하다가 너 인생이 끝나요.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fx가 그냥 2x라고 해. 제일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서 이렇게 있어. 만약에 그리고 an이 2n이라고 있어. 그리고 뭐 그래프로 그리면 뭐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겠죠. 자, 얘는 몇 개 없지? 더 할 수 있죠. 유한계니까. 얘는 무한계지. 여기 있는 함수 값들을 다 더할 수는 없잖아. 그거를 배우는 게 나중에 적분 가서 배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얘부터 하고 이렇게 빌드업을 쌓아 나가는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을 하고 싶은 거고 합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함수를 적분하는 과정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그게 면적이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극명한 차이점이 급수라고 해서 합을 먼저 언급하고 싶어. 그 합을 얘도 말하고 싶고 얘도 말하고 싶어. 근데 얘를 말하기에는 사전 지식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이거를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필요한 거야.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1단원의 존재 가치는 그냥 그거야. 그래서 수능에서 이게 안 나와요. 나와봤자 뭐 그냥 뭐 이런 거 하나 2점짜리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는 아니고 그냥 뭐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할 거니까 그냥 오늘이야 워밍업으로 생각하시고 알았지?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자 보세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정도는 아셔야죠. 그리고 당연히 등비수열 2 수열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A가 0이 아닌 거랑 공비가 0이 아닌 거는 뭐 약간 기본적으로 깔려 있긴 해야 돼. 그러나 혹시 봐봐요. A가 0이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공비가 0이거나 아니면 뭐 공비가 1이거나 하는 상황이더라도 걔는 등비수열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 아니지. 아, 그렇잖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써 있어. 이거 등비수열이야.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는 얘는 등비수열의 한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고, 맞지? 근데 아까 전에 살짝 지나가다가 나왔지만 자, 만약에 공비를 제가 1보다 크다고 해볼게요. 쉽게 얘기해서 뭐 예를 들어 3 곱하기 2의 n-1제곱.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는 건 불가능하지. 아니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죠. 3 곱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2분의 1x니까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곱하기 2의 x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지수함수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지. 0,2분의 3을 지나가는 이런 올라가는 애. 근데 솔직히 이걸 누가 이렇게 생각해? 여기다가 그냥 자연수를 넣겠죠. 1, 2, 3, 4를 막 넣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 넣으면 3 되고 공비가 2니까 이제 2씩 2배를 할 거 아니야. 지나가는 똥강아지 봐도 커지죠. 그러니까 이건 발산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공비가 0하고 1 사이라고 해봐. 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3 곱하기 2분의 1의 n-1승인 거야. 그러면은 1 넣으면 3이고 2분의 1씩 곱해질 거니까 가면 갈수록 작아지긴 하겠죠? 그치? 작아지긴 하겠는데 음수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직관적으로 답이 0으로 갈 것만 같은데 그거를 숫자를 쓰다 보면은 나누기 2를 계속 해 나갈 거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고 또는 지수함수 관점으로 보면은 2분의 3이라는 개수 곱하기 2분의 1의 x승인 거니까 어쨌거나 여기를 통과하는 밑이 1보다 작은 감소함수겠지. 그럼 그거를 이렇게 대입하다 보면은 0으로 가겠죠. 됐어? 둘 다 갖고 있어 관점을. 근데 여기까지야 좋아. 근데 만약에 이제부터 공비가 음수였다고 쳐볼게. 마이너스 1서부터 0까지. 그럼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 뭐 이런 거. 그러면 첫 번째 항은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3이야. 오케이 좋아.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 다음은 플러스의 4분의 3이야. 마이너스의 8분의 3이야. 맞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계속 곱하는 중이니까. 그지? 이런 거의 변화 추이를 보면은 1 넣으면 3이 나왔다가 3이다?
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이 한 뼘 마디가 3이다. 그러면 얘가 2분의 3이라는 거는 이 한 뼘 마디를 반으로 줄여서 내려가라는 얘기다. 그럼 요것보다 조금 내려가는 거잖아. 그 다음 이게 2분의 3이면 요거를 또 나누기 2한 거니까 또 반쯤 접어갖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잖아.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상태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얘는 진폭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수렴할 수밖에 없어. 이해됐지? 그리고 아까 전에 예시를 들어드렸던 게 공비가 만약에 얘보다도 작아지는 상황이 돼버리면 됐나? 그래버리면 아까 전에 그 예시가 이거였잖아. 마이너스 2분의 3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얘가 점점점 갈수록 진폭이 커지는 이런 얘기니까 발산하는 거지. 알아들었죠? 이 정도? 그래서 이거를 좀 보기 좋게 정리하자면 그냥 그런 거야. 여기다 적어볼게요. 이 값을 뭐라고 얘기할 건데 언제냐면은 an이 a 곱하기 r의 n-1제곱일 때 이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공비의 범주가 중요한데 만약에 1번 상태가 되거나 마지막 상태가 돼버리면 어쨌거나 얘는 발산하는 거 맞죠? 무한대 발산이고 진동 발산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깔쌈하게 쓰면은 절대값 공비가 1보다 클 때야. 맞지?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을 한 방에 엮어서 쓰게 되면은 절대값 공비가 1보다 작을 때죠. 맞죠? 이거잖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지? 그리고 지금 체크하지 않은 게 뭐냐면 공비가 뿔마 1일 때지. 그럼 공비가 1일 때랑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보자고. 됐어? 자, 1번 상태 발산. 2번 상태 무조건 수렴인데 어디로 수렴? 0수렴. 자, 공비가 1이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항이 A라고 나왔을 때 계속 A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A로 수렴하겠지. 첫 번째 항으로. 알아들어? 얘는 뭘까요? 첫 번째 항이 A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이랬다가 바뀌는 거 아니야. 이게 진동이지. 뭐 정확하면 발산인 거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너네가 나중에 복잡한 형태의 지수 등비수열의 극한을 만나게 되면은 항상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공비의 케이스 분류를 먼저 하셔야 돼. 알겠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대표 문제 같은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워밍업 하는 거니까 공비를 딱 저렇게 보이게 준 거지. 맞나?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고 어차피 이런 거에 대한 그 정리는 나보다 개념 원리를 쓴 이홍섭 씨가 훨씬 잘 해놨으니까 책 보세요. 알겠죠? 그 홍섭 아저씨는 지금 몇 살인지도 몰라. 나 공부할 때부터 있었어. 자, 98번.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 플러스 2제곱분의 2의 n 플러스 1 빼기 4의 n제곱 맞죠? 그럼 이제 마치 이렇게 보는 거야. 잘 봐봐. 거의 다 했어. 자, x제곱에 x세제곱 이렇게 있다고 치고 3x에 4x 세제곱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0이 아니라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제일 힘이 센 것만 보죠. 얘를 무시하지. 그럼 같은 관점에서 밑이 1보다 크잖아. 반대로 얘기하면 공비가 1보다 크잖아. 그러면 무한대로 갈수록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질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커지는 것보다 얘는 티가 안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치 얘를 무시하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얘를 지워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남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지우고 답을 2라고 쓰는 이상한 놈은 없을 것이고 4의 제곱과 4의 n제곱의 곱이고 4의 n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16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너네가 객관식용 풀이를 할 때 이렇게 푸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지. 그지? 서술형에서 이렇게 될까요? 서술형에서는 엄밀하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까 같은 예시도 이거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지. x제곱으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힘이 제일 센 게 얘잖아. 그러니까 위아래를 전부 다 4의 n승으로 나눈다 이거야. 그럼 여기를 4의 n승분의 4의 n 플러스 2제곱, 4의 n승분의 2의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4의 n승분의 4의 n승. 맞죠? 그렇게 처리했을 때 요 자리에 있는 애는 분모 분자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인 거 인정할 거고, 요 자리에 있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4의 n승 약분하면 16인 거 인정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2를 앞으로 끄집어낸 이후에 4분의 2의 n승이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해서 무시할 수 있다라고 쓰는 거야. 그래야 감점이 없어요. 알겠지? 객관식 말한 대로 아까처럼 풀어. 근데 엄밀한 것도 알긴 아셔야 되고. 103번.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오랜만에 배우는 수열 쪽에서의 얘기니까 이것만 한번 써볼게요. 자, 수열의 합 SN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걸 토대로 일반항을 추리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거잖아. SN을 보고 AN을 잡는 과정은 오로지 이걸로밖에 설명이 안 되죠. N항까지 합해서 그 전항까지 합을 빼는 걸로. 맞지? SN은 2의 n승 더하기 3의 n승. 얘는 이 첨자가 n 빼기 1로 바뀐 거니까 여기를 n 빼기 1로 바꿔 끼우면 되는 거고, 그거를 빼겠다는 거 맞죠? 지수가 서로 다를 때의 연산은 지수가 작은 걸로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1을 붙이는 대가로 앞에다가 2를 곱하면 공평하잖아?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붙이는 대가로 3을 붙이면 공평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을 처리했을 때 2 곱하기 네모랑 그냥 네모를 빼니까 1 곱하기 네모죠. 그 다음 3 곱하기 세모랑 그냥 세모를 빼는 거니까 얘는 2 곱하기 세모죠. 알아들었어? 그래서 이게 AN이야. 그러면은 분자에다가 얘네들을 끼워 넣어야 돼. 분모에는 SN을 그냥 써야 돼. 그리고 비교하는 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밑이 더 큰 놈이 2가 아니고 3이니까 얘네를 삭제하고 이것만 비교하는 거 맞지? 근데 여기는 n 빼기 1개고 여긴 n개니까 헷갈리잖아. 또 지수를 맞추려면은 빼기를 쓰면서 앞에다가 3을 곱해주면 공평하죠. 그러니까 이걸 삭제하고 답을 3분의 2라고 쓰면 된다. 이게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만 정리합시다. 어떤 등비 수열이 리미트 무한대를 만나갖고 걔가 수렴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공비가 요러한 상태로 봤을 때는 공비가 어떠면 되냐면 1뿔마 1 사이에 있거나 딱 1까진 봐줄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초과인데 1보다는 이하야. 1이 들어가주면 항상 똑같은 항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또는 뭐도 있냐면 공비의 여하에 관계없이 첫 번째 항이 0이면 맨날 0이겠죠. 첫 번째 항이 0으로 시작하면 뭘 곱해도 맨날 0일 거 아니야. 그래서 저런 거 봐봐. 107번. 우리 나중에 다음 주 가면 급수 배울 건데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랑 얘가 헷갈린단 말이야. 저걸 보시면 3분의 x제곱 빼기 5x 빼기 3이잖아요. 그지? 요거의 n제곱이잖아. 그러면 이 등비 수열 입장에서의 첫 번째 항도 얘고 그리고 공비도 얘지. 맞지? 그러면 공비의 수렴 조건에 의해서 얘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1까진 봐줄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3, 3 곱해놓고 2차 보듯이 2번 풀면 되는 거고. 근데 얘가 0인 것도 해야 되지. 됐어요? 근데 얘가 0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얘가 0인 건데 이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정수해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 따져도 되겠지.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서 나올 수 있으면 이거 따지는 게 맞다고 무조건. 알아들었죠? 자, 이거 하나만 해보세요. 112번. 자, 112번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첫 번째 항이 0인 경우 그러면 첫 번째 항은 x 플러스 1이에요? 아니죠? 첫 번째 항은 n에다가 1 집어넣은 게 첫 번째 항이니까 얘 곱하기 얘까지가 전체가 다 첫 번째 항이죠? 그럼 얘가 0 된다를 풀 건데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 곱하기 얘라고 쓰는 거고 그럼 그게 0이 나오기 위해서는 x값이 0 아니면 2 아니면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건데 1까지는 포함이 되는 거고 근데 저기서는 공비가 그러면 무조건 n이 붙어있는 미친 거니까 얘가 공비 맞죠? 그러면 이거 하나 푸는 거랑 이거 하나 푸는 거지. 자, 이렇게 하나 풀어보시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커지면 돼요.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 0보다 크면 되죠. 그럼 얘는 그냥 x가 오로지 1만 아니면 항상 0보다 크겠죠. 그 다음 얘를 푼다라고 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공식 써야 되고 그러면 얘가 갖는 두 개의 근은 1 뿔마 루트 2니까 1 빼기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작거나 같아야겠지. 자, 다 써놓고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잘 봐. 2번의 세상에서는 노랑과 보라가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어렵지 않은 얘기잖아. 이게 두 개가 다 지켜져야 돼? 하나만 지켜줘도 돼? 둘 다니까 합이야, 교야. 교집합이죠. A집합과 B집합에 겹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둘 다 충족되는 걸 먼저 쓰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니까 얘랑 얘가 합집합이지. 맞지? 내가 본 많은 케이스가 여기까지 해놓고 이거 세 개 다 겹치는 게 없다고 답이 없다고 쓴 새끼들 봤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생각해 보시면 여기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 x는 이게 마이너스 0. 얼마니까 0 아니면 1 아니면 2까지는 되겠죠. 여기서. 근데 1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0 아니면 2죠. 근데 얘랑 합집합이니까 정답은 그냥 얘죠. 알겠지? 딱 하나만 더 할 거예요. 117번을 하고 갈 거고 우리 수열의 극한에 활용해서 이렇게 도형 나오는 거는 잠깐 패스합니다. 알겠죠? 이거 우리 급수 가서 같이 묶어서 할 거야. 등비급수로 푸는 게 훨씬 많거든요. 자, 117번 같이 풀기 전에 들어봐. 얘들아. 어떤 숫자가, 어떤 식이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3의 n 플러스 3제곱이야. 공비가 얼마예요? 공비는 3이죠. 그지?
근데 만약에 9에 n 플러스 1이라고 있어. 공비가 얼마야? 9지? 근데 만약에 3에 2n 플러스 1이라고 해서 공비가 3이야? 안 되죠. 공비는 n 앞에 있는 것까지를 본 게 공비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야, 그지? 그러면 물어보자. 저놈의 공비는 뭐예요? x제곱이죠. x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풀 때 공비의 범위를 이렇게 한정짓고 풀잖아, 원래. 근데 저 문제로 들어가면은 이 녀석의 공비가 x제곱이라며. 이게 공비라며. 그러면 저대로 푼다 그러면 공비가 절대값 공비가 1보다 크다랑 절대값 공비가 1보다 작다랑 절대값 공비가 1이다 에서 얘가 뿔마 1인 걸 나누고 풀 거니까 이거랑 이렇게 나누고 풀 건데 지금처럼 제곱이 공비가 돼버린 거니까 사실상 얘는 그냥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도 전혀 하자가 없지. 양수니까. 그리고 얘는 할 가치가 없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풀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케이스에 각각 해당되게 지금 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지. 먼저 풀어보세요. 이거 풀고 집에 갈 거야. 자, 그래서 해볼게요. 케이스 3개로 나누고 첫 번째 어차피 공비가 양수일 거기 때문에 절대값 떼갖고 이렇게 풀어도 된다, 그지? 이런 경우라고 하면 즉 x가 1보다 크거나 x가 얘보다 작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공비가 1을 넘어가 버린 거니까 얘네들의 파워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얘네들은 머물러 있겠죠?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생각해봐. 밑이 1보다 커진 거니까 예를 들어 이런 상태라고. 얘네가 있는데 뒤에 먼지들이 붙어있다라고 이해하면 얘네만 남아있고 나머지를 죽이면 되는 거잖아. 알아들었나? 그래서 만약에 1번 같은 상황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얘네들이 남아있는 거고 얘네들을 지우는 거지. 그지? 그러면 모양 자체가 x의 2n제곱분의 x의 2n-1제곱과 똑같은 거라서 실상은 얘가 거의 뭐 x분의 1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x제곱이 얘보다 작다면 즉 x값이 만약에 뿔마 1 사이에 들어있는 경우라면은 그때는 얘네가 뭐 2분의 1의 몇 제곱 이런 식인 거니까 오히려 여기가 0으로 수렴해서 지워질 거고 얘네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알아들어? 언니 됐어? 아니 봐봐. 이게 공비잖아. 공비가 1보다 작으면 2분의 1의 몇 제곱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이라고. 그리고 뒤에는 뭐 얘가 이렇게 뭐 붙어있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이 새끼는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무시하고 얘가 남아있다 이런 뜻이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저기 있는 x의 거듭제곱이 사라지고 남는 게 얘밖에 남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절대값 x가 1인 경우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일 수는 없으니까 x제곱이 1인 경우라고 하면 이때는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때는 그냥 보다시피 x가 뿔마 1인 거니까. 근데 이때는 또 이거랑 이걸 나누고 풀어야겠네. 왜냐하면 봐라. x가 1이 돼버리면 귀찮아 써야겠다. 만약에 x가 1이 돼버리면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2잖아. 그럼 이때는 얘가 2분의 6이니까 3이지. 근데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얘는 1인 건 맞지만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도 마이너스 3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지? 얘네가 들어갈 때는 상수값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얘하고 얘가 다를 거니까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인가? 그래서 이렇게 3개, 4개로 쪼개진 걸 갖고 집어넣으면 된다. 답만 낼게요. 자, f의 마이너스 1이면 요 놈이겠지?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해당하는 범위가 여기죠? 자, f의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답은 1인 거고 f의 마이너스 1 여기 해당할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인 거고 그 다음 f 합성 f6이래. 근데 일단 f6을 먼저 처리하면 여기다가 넣겠지? 그럼 여기다가 넣으면 얘가 6분의 1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f의 6분의 1이지? 얘를 찾을 땐 주소를 1로 가야겠죠? 여기다가 6분의 1을 넣겠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5가 되겠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구분해서 여기서 배울 거는 하나밖에 없다. 진동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다 수투랑 똑같이 푼다. 요약하면 그래. 태한대. 일주일치 숙제는 이 센을 119번까지 해보시고 B단계만 만약에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해서 A단계를 풀려면 얼마든지 푸시고요. 그리고 혹시 자기가 수원 수투가 좀 나름 탄탄하다고 느껴져서 미적분의 시간을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느낀다면은 풀만한 책으로는 센 말고는 지금은 너무 근데 책이 천차만별이라 센 말고는 고쟁이를 푸세요. 근데 졸라 어려울 텐데. 근데 느낌이 좀 달라. 모의고사 센하고 모의고사 미적분하고 내신용 미적분하고 느낌이 좀 달라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기가 요구하는 게 그냥 미적분의 실력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신을 좀 잘 받고 싶은 게 일단 목적인 건지 그거에 따라 좀 다르니까. 핸드폰 번호 여기 써 있으니까 꼭 제발 카톡 좀 하시고 알았지? 다음 주 금요일 날 7시에 오시면 오답부터 할 거고 오답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테스트지도 만들어 놓긴 할 거야. 꼭 풀 필요는 없고 알겠죠? 고생하셨고 들어가세요. 난 이거 치우고 집에 가야지.